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살려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진아영 박사님의 본질 육아 이 책을 참조해서 아이들 양육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이들의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아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우선 이제 확인할 것은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상호적이고 어떤 면에서 평등한 관계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서로에 대하여 뭔가 이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그 말해서 화가 나게 하거나 낙심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평등한 관계이고 일방적이 아니라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제 부모는 이제 장성했잖아요. 성인입니다. 자녀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한다 이러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가 부모의 모든 말에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복종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듣는다 이런 뜻이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것이지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부당한 일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거의 이제 부모처럼 사실 알 것은 다 알고 판단할 것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은 무조건 이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제 어린이 원장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도 알 것은 다 알아요. 그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해야 되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뉴스에 종종 나잖아요. 훈육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매를 댔다. 훈육 차원에서 매를 댔는데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훈육이라 해도 때려서 애가 죽어나가는데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입장이라든지 권위적이 되면 아이는 처음에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심하면 아이가 화를 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가 죽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속품이 아니죠. 물건도 아니고 확장자도 아닙니다. 자기를 대신하는 뭐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독립적인 한 인격자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타인입니다. 타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나와 다른 독립적인 한 인격자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부모의 수단도 아니고 뭐 부모가 뭔가를 못 이루어서 자기 어떤 소원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냥 한 새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이를 남대하듯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래서 자녀와 이제 부모는 서로 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상호 평등하다. 또 상호적이다. 뭔가 서로 해야 할 일이 이제 일방적으로 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모든 말에 경청하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낙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를 타인 대하듯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진아영 박사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쌀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걸 전자책인데요. 페이지가 종이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는 약 한 50페이지 이렇게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쌀 이렇게 하고 내 아이의 재능을 찾는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 재능을 찾는 법.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크게 하면 이런 이제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이렇게요. 좀 크게 내 아이의 재능을 찾는 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재능의 세계. 이것도 이제 전자책이기 때문에 좀 글씨가 작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재능의 세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을 주로 IQ로 평가를 했어요. IQ가 높은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걸로 다 이렇게 평가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IQ를 가지고 옛날에는 뭐 다 대단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시대 착오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우리 사람들을 생각할 적에는 성격과 재능, 그러니까 재능도 다양한 재능이 있는 거죠. 다양한 재능. 그래서 다중지능,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러 교수가 다중지능 이제 이런 이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언어지능, 논리, 뭐 수학. 어떤 애들은 예를 들면 대인관계 지능은 좋은데 언어 지능은 떨어진다. 뭐 어떤 애들은 또 자연주의적 지능이 있다. 뭐 사실 종교적 지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재능이 탁월하고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요새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원장님들께 물어보니까 이 재능 검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나이별 단계로 다 검사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자랄 때 혹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런 거 뭐 구경도 못 했죠.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걸 검사를 해보면 아이들 검사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격 검사, 재능 검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이에 맞게 영아들부터 검사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애니어그램도 있고 또 MBTI, 디스크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또 뭐 HPI 뭐 이런 것도 CPI, 뭐 MMPI, 뭐 기술 분류기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여기 클립턴 스트렝스라고 뭐 디스크 또 헥사코 뭐 사이드 스타일 뭐 등등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부모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아이들의 성격과 재능을 잘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검사하고 할 수 있는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중지능 검사지인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검사를 해봤어요. 옛날에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했는데 조금 후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지능 이거는 이제 여기 자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연을요. 그리고 자연에서 평안함을 얻는 사람들,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런 거, 곤충 채집하고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물도 같은 종이라도 뭐 다람쥐라도 다람쥐 종류가 많고 고양이도 고양이과 이래가지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지능이 다르다는 거, 다양한 지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없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물고기인데 다람쥐처럼 나무를 타라 이렇게 막 강요하는 식으로 억지로 이것저것 막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너는 뭐 스카이대에 가라, 뭐 너는 또 뭐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뭐 엄마 아빠의 어떤 소원을 거기에 주입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건 시대의 그 흐름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간다, 물길을 따라간다 이런 말인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강물과 같이 세차게 흐르고 늘 변화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의 재능이 뭔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면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도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재능이 뭔지 알고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이 뭔지, 자기 성격이나 재능을 알면 주도성이 생기는 거죠. 능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거친 쇠파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뭔지 아니까 자발성과 주도성이 생기고, 아무리 강물이나 뭐 거센 바람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자기가 책임성 있게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많은 거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아이가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가 그걸 보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마법의 병풍처럼 아이들의 재능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법의 병풍처럼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조련사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라, 이런 말이요.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곤충을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곤충에 대한 책을 보겠죠. 혹은 뭐 자연 관찰을 곤충을 쫙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과학 영역이고 뭐 자연과학 뭐 이런 거 영역이 아닙니까? 거기 관련된 책을 막 하면 뭐가 돼?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책 읽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한글로 된 과학책을 다 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영어로 된 거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싶고 또 지리를 공부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첫째는 뭘 좋아하는지 그걸 이제 찾게 하고 본인이 알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 영역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고 학문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교육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자발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검사 이제 쭉 나오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찾는가? 이제 그래서 조련사와 조력자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조련사는 이미 이제 훈련 과목이 있죠. 훈련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스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데 거기에 주도권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죠. 뭐죠? 조련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는 뭐예요? 이 조력자는 이 상대 피훈련자겠죠.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강점과 재능 이런 걸 다 알아요. 그걸 알아서 그것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돕는 거예요. 주도권은 아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아이 자신의 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되어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IQ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으로 이제 아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URL을 요 URL multiquest.com이잖아요. 요 주소를 인터넷 창에 치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사해 보니까 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1순위가 언어지능. 예? 자, 언어지능인데 여기 보면 이 지능에 따라서 뭐죠? 뭐 소설, 뭐 잡지, 뭐 논픽션 이런 거, 설교자도 있어요. 안에 설교자도 있어요. 언어학자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능이 있다. 이 성찰지능은 사실 좀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성직자가 될 수 있다. 뭐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내 얼굴 때문에. 그래서 인간 친화지능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 친화지능. 그래서 여기 인간 친화지능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건 뭐가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아닌데 하여간 자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니 검사지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검사해서 다양한 종합적으로 자기 재능이 뭔지 성격이 뭔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학교 우화가 있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평신도 목회할 적에 이제 이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말이죠. 어느 하나로만 이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교육학자 뭐 리부스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건데 그래서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이제 오리에서 수영이니까 오리가 수영해서 1등을 했어. 그러나 나무 오르기나 달리기는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너는 좀 수영 이걸 좀 점수를 올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나무에서 점수를 올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 타기 하고 달리기 하다가 오리 물갈퀴가 다 달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토끼는 달리기에선 잘해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해. 그래서 물에서 오랫동안 막 연습하도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달리기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우화지 우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그 분야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도록 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획일적 교육은 안 된다. 다 국영수를 잘하고 다 변호사가 다 의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값 실종의 시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그 획일적 교육과 평균은 돼야 되지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평균이라는 그런 말을 아예 머리에서 지우라는 거죠. 지워. 왜 사람은 다 다른데 평균값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획일적 교육이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다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아들을 보고 의사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본인이 뭐 선택을 해서 전자공학과 선택해서 가기는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참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곤충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 자발성과 열정이 생기는 거고 학업적 그 동기부여가 생기면 그런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학문 공부가 연결이 되고 요새는 뭐 솔직히 이제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그냥 다 밥하고 이런 거 다 연결해가지고 찍으면 구글 번역기 막 연결하면 다 번역이 되니까 세계 100개국 언어로 다 이제 번역이 되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가지고 요새 다른 나라 애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뭐 그래서 이 꼭 국영수 뭐 여기에 또 목맬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서 재능을 발견하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경험하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뀌고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뭔가 부모가 어떤 부모는 자녀 뭐 양육이라 교육에 올인한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하면 자신을 갈아 넣는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 일을 제껴놓고 아이 뭐 학원 데려가고 학교에서 데려가고 뭐 오고 또 공부 뭐 하는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뒷바라지. 그 일타 강사라는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는 시간 어느 정도 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지 완전히 올인해서 자신을 갈아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부모의 행복이 뭐가 있냐 이거 뭐가 있나.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려면 자기가 뭔가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는 참 행복하게 사네. 그럼 부모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이로 화나게 하지 말라, 낙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오늘 진양 박사님 얘기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야 되지, 자기는 하기 싫은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대학의 학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화가 나겠죠, 부모. 화가 날 뿐 아니라 나중에 가면 완전히 절망하죠. 절망, 낙심하는 거. 자기 인생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동력이 떨어지고 자발성, 자율성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인생을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어요?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까요? 첫째 중요한 거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마법의 평풍처럼. 그래서 자가 동력이 떨어지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마법의 평풍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숨겨진 재능 마음껏 펼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뭐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목회가 저한테 정말 적합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나 신학대학 교수 이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티칭 이쪽으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관심 영역, 주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변 학문으로 공부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의 자율성, 자발성, 책임성, 재미, 보람, 행복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가 평생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의 주도성,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만 아이들에게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나라에 갖다 놔도 아이는 살아남는 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이제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는 거. 뭐죠?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재능을 발견해서 하게 하는 거야. 그래 행복한 것이죠. 그럼 아이가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즐거울 것이고 행복하고 희망에 부풀어서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도시 흘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